11월 5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의 임대료가 16년 사이 무려 3,800%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창하는 인천특별시대 실현을 위해선 공공기관 인천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유치 그리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딴 미립국 보안 사고로 궁지에 몰린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의 류국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이로써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보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내리 5대째 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산학금이 맞을까? 운송수익금이 맞는 표현일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택시 운전기사의 이른바 산학금 인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조례안 손질 과정에서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오산 세 도시가 6년 만에 상생협력 공동기구 신설을 재추진합니다. 문화, 교육, 환경,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 도시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선진형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내 초중학생 학부모 10명 중 7명꼴로 고교 평준화에 찬성했습니다. 입시 부담과 학교 서열화 해소가 고교 평준화 지지의 이유였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6면 경제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인도장이 있는데요. 이 인도장의 임대료가 2001년 개항 이후 16년 사이에 무려 3,800%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어찌 된 명문일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면세품 인도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이 개항 초기에는 임대료가 1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3,780%가 인상된 378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연장 계약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임대료 갈등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임대료 갈등은 면세점 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천지방법원 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 들어가 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원칙이 이 기형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인도장은 이 다소 잠깐 물건을 맡겼다가 입국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공간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업계에 지나치게 갑질 횡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법원의 송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인천특별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천 유치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공기관은 인천에서 굉장히 빈곤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공공기관을 인천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공공기관으로는 인천시에 새롭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될 예정인데 기술인증원을 유치해야 하고 섬발전연구진흥원도 새롭게 유치하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해사법원도 인천이 타당하기 때문에 인천에 적극 유치하자 이런 논리가 커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도시인 인천에 걸맞게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고요. 특히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는 한국극지연구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내용 1면과 3면 해설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밀국 보안 사고로 궁지에 몰려있는 인천항보안공사. 그런데 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의 류국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낙점이 돼서 오늘 아침 취임식을 갖습니다.
보안공사 사장을 반드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인천항보안공사가 탄생한 이후에 기존의 4명, 이번에 이후 사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두 5명이 나란히 청와대 출신 경호실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산학금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운송수익금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택시 운전기사의 이른바 산학금 인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산학금 인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표현을 두고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택시 요금이 오르더라도 업체가 최소한 1년 동안은 산학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 개정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 산학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 이 법적으로 없는, 그래서 불법을 인정하는 어떤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미 이 산학금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운송수익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데요. 그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수원과 화성, 어산 이 세 도시가 6년 만에 상생협력 공동기구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 환경, 그리고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응원 협력 체제를 갖추는 걸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미 이들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6년 전에도 상생협력 공동기구 신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흐지부지 됐다가 6년 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협력을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8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이 김포시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꼴로 고교 평준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의 72%,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75.4%가 고교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지난해 3월 그리고 올 10월 실시한 교육정책 입시제도 방향 설정을 위한 고교 평준화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고 있는 학부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시 부담을 덜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등학교 간의 서열 문제가 문제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담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어 있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모두 12개 시군 9개 학군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즉 SL공사의 서주원 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전처리 시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동안 줄곧 반대해온 것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환경운동단체 대표 출신인 서주원 SL공사 이 사장이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무엇이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서주원 SL공사 사장이 어떤 좌석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0월 22일이었죠.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국회의원이 가연성 혼합 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관리가 되게 미흡하다라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서주원 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3개 시도와 환경부
와 협의해가지고 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말씀하신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는, 선별하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 그러니까 매립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서주원 사장의 발언,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도입을 했을 때 전처리 후에 보면은 매립량이 줄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논란이 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매립량을 줄이는 시설을 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기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는 이 전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 피해가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환경 피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 도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서 사장의 주장대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설치돼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자라는 지역 주민들, 또 인천시의 입장은 결국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결국 영구 매립으로 가게 된다. 이런 부분이 논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이 환경오염 고통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인 건가요? 핵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빨리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핵심적인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연장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매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처리 시설이 들여서게 되면 그게 언제 종료될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조기 종료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처리 시설이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대목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조기 종료를 둘러싸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의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임기 4개월째를 맡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 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SL공사 이 사장을 거쳐서 지금은 인천 서구청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서구청장, 이렇게 이 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의 이 과거 어떤 입장들을 취했었고 어떤 행보를 취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인천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서 전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전처리 시설이 건립 허가를 하게 되면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사실상 이것을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 공세까지 이제 벌였고요. 박남춘 시장은 최근 10월 15일 날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전처리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받겠다? 네,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주원 사장의 저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당사자가 누구냐면 서구 주민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재원 서구청장은 이전에 SL공사 사장 시절에 전처리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환경부 소속이었을 때는 관리자 입장이었지만 서구청장이 되면 시와 환경부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 모두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강한 반대를 어필을 했는데 막상 서주원 사장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 이 수도권 메리트 조기 종료를 강하게 주장했거나 동의했던 주요 정책 결정권자 혹은 주축 인사들이 지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SL공사 사장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으로는 서주원 사장 주변 인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주원 사장하고 옛날에 환경운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서주원 사장의 부인이 민주당 최고위원인 것은 다들 알지 않습니까? 남인순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입조심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두고 가재는 개편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하기 때문에 역풍이 불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실 부분은 이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추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런데 SL공사 입장에서는요,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는 당장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가연성 폐기물들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일 뿐 수도권 매립지 연구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지엽적인 부분이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진득하니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국감 때 홍영표 의원께서 테마파크 부지를 확보하려고 유정복 시장이 빠타식으로 전처리 시설을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 이게 쟁점이 됐고, 그러면서 홍영표 의원과 뭐 박남춘 시장 등이 전처리 시설 반대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피해, 주민들한테 환경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처리 시설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 진위에 따라서 결국엔 이게 정치 공세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주원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과 민주당과 박남춘 시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이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게 작년 국정감사 10월 달에 내일신문에 났던 이 보도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면,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그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끌던 인천시가 이 청라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에 동의해줬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그 합의서에는 사자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유정복 시장 때 이제 사자 합의를 했었죠. 이 합의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치적을 위해서 인천 시민의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홍영표 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참고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요, 또 어떻게 정리돼 가야, 즉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서 사장의 의견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 그러니까 계속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지, 반대하면 서 사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쟁점은 조기에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임 시장 때 왜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박남춘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러면 본인들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조기 종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조기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가 조기에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용역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후보지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후보지를 차지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들이 정부를 꾸렸을 때는 아무 대답이 없다라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조기에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L공사는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인천 이 서구청장은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현실 왜 논란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